네, 안녕하십니까. 유기농부 임성준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은 한창 고추 농사가 이제 중기 정도로 이제 들어갔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전화를 하셔서 여쭤보는 게 이런 액비나 추비를 어떻게 주면 좋겠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여쭤보시길래 저도 여러분들께 이제 수시로 전화 받는 것도 좀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영상을 하나 찍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영양 액비, 고추 농사, 고추만 관련된 겁니다. 다른 작물은 또 드리겠죠. 고추 농사, 고추 재배 시에 양분 공급에 있어서 이 액비, 즉 점적 관수 시설을 활용한 액비 공급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양으로 언제 어느 때 해주느냐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쭉 적어 놨는데요. 먼저 우리가 양분을 공급하는 그 목적과 이유를 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안 해도 뭐 추비로 이렇게 포기와 포기 사이에 양분을 주고 지속적으로 그것이 빨아먹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고형체죠. 그런데 또 연면 시비로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굳이 이렇게 액비라고 하는 영양 액비를 꼭 만들어서 점적 호수를 깔아서 그렇게 줘야 되느냐? 그 왜 그것이 필요하면은 그렇게 요즘에 그 현대 농업에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할까? 이게 이제 그 어떤 문제가 있느냐? 추비로 만약에 토양에 이제 여기 비춰보세요. 토양에 고추를 이렇게 심어놓고 여기에 양분을 줄 수도 있고, 요즘에 바사코트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 놓고 흙 덮고 여기다가 이제 모종을 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 기존에 이제 기비는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거름과 비료는 이미 들어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근데 이렇게도 또 이제 미리 뭐 3개월, 6개월 가는 완효성 이런 그 바사코트, 뭐 멀티코트 이런 걸 넣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밑에다가. 근데 이제 이렇게 줘도 되고, 또 이제 심어놓고 한 20일 이상 지난 다음에 사이에 주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더 크면은 요 가에 이 고추에서 좀 멀어진 한 40cm 이상 멀어진 상태에서 옆에 옆구리에다가 뚫어서 주는 방법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더 크면은 포꿀에다가 그냥 뿌려주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고형적인 고체형 이 고체형 추비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서서히 이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어서 이것이 이제 이온화 되면은, 그러면 그거를 이제 또 물에 녹고 이런 과정에서 이온화가 되겠죠. 그러면 그걸 식물 뿌리가 빨아먹게 됩니다. 식물의 뿌리는 반드시 무기질 상태, 즉 이런 고체형은 빨아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에 녹아서 그 이온화가 완전히 된 그런 상태에서만 흡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작물이 뭐 이렇게 뿌리로 흡수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주든 어쨌든 기비를 넣든 이건 물에 일단 녹아야 됩니다. 즉 토양에 넣게 되면은 물로만 이렇게 녹는 게 아니죠. 이제 미생물이 이제 분해를 해서 그런 과정에서 아주 작은 입자로 이제 쪼개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결국 이제 물과 더불어서 양분으로서 식물이 빨아먹게 되는데, 요것이 이제 여기 보면 아시지만 전체 기비는 뭐 똑같이 넣었다 하고 이게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부분. 여기도 부분이죠. 물론 이것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니고 여기도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렇게
그렇지만 얘가 이제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런 노지의 그 자연 환경,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가 얘를 용탈을 시키는 부분이 점점 많아집니다. 또 그 다음에 두둑에 있는 일부 그런 한정된 공간에서의 뿌리가 있는 쪽에서만 빨아먹게 되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뿌리가 속효성으로 빠르게 물에 녹아있는 양분을 먹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더라 라는 것을 여러 이런 학자들이 발견해 가지고 관주호수를 이용해서 양분 공급하는 것이 가장 좋더라, 작물이 성장하기에 유리하더라, 이렇게 돼서 이 점적 시비 방법이 나오게 됐고, 또 이제 발전해서 양액 재배, 배지에다가 양액만 공급해서 작물이 크는 그런 시스템까지 이제 발전하게 된 거죠. 지금은 이제 대형 농장 뭐 온실이나 이런 데서 그 양액통에다가 뭐 비료 인산가리 질소 탁 넣어놓고 뭐 미량요소 넣어놓고 그거를 탁 세팅을 해놓고는 이런 저기 시간 타임 맞춰가지고 쫙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배지에서 토마토도 키우고 뭐 날개도 키우고 여러 가지 이렇게 농사를 짓는 법이 된 거죠. 이것을 우리가 토양에 토경 재배에 이걸 활용을 하는 거예요. 하우스가 됐든 뭐 하우스는 당연히 이제 예전부터 그렇게 키워왔고요. 지금은 이제 노지에서도 이 자연 환경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관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을 했죠. 그리고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도 역시 이제 고추 재배를 할 때 반드시 그런 관수 호수를 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고체형 비료가 가지고 있지 못한 장점, 첫 번째, 고추 뿌리가 걸쳐 있는 표면에 깊이까지 골고루 양분을 일시적으로 다량의 양분을 줄 수가 있다는 거. 또 그 다음에 그 다량의 양분 속에 녹아 있는 물 속에 녹아 있는 그 양분으로 말미암아 빠르게 뿌리가 양분 흡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장점. 이것이 이제 점적을 이용한 액비를 공급하는 이유입니다. 고체 상태에서는 어떤 그 전체를 봤을 때 부분,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작물이 빨아먹을 수도 있지만 비에 의해서 빨리 용탈이 되어 버리면은 또 빨아먹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관주 호수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영양 액비를 꾸준히 넣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춘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양분을 공급하는 방법이다, 이런 거. 지금은 뭐 그 고추 농사, 노지 농사 하시는 분들이 추비를 뭐 병행해서도 주죠. 중간에 뚫어주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헛골에 주기도 하고, 또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은 또 그런 대로 이제 진행을 하면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관주 호수를 이용해서 수시로 물과 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은, 그러면은 농사에서 월등한 차이를 보이더라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시스템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양분을 어떻게 줘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화학 비료가 요즘에 이제 보면은 고급 간주용 비료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 고급 간주용 아니더라도 기존에 나온 것도 뭐 물타 비료 뭐 이래 가지고 질소 뭐 NK 뭐 질소 가리 성분들이 들어있는 거 있죠. 여기 나오는데, 지금 이제 이 고급 간주용 비료가 우리나라는 이 사실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고급 간주용 비료가 이 품질 면에서 이 외국의 뭐 하이파,
야라, 그로모아, 그로모아인가? 예. 이런 회사들, 저도 이제 이 비료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뭐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유기농을 하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이제 다 알게 됐는데, 이 회사는 이스라엘 회사, 이 회사는 노르웨이, 이 회사는 미국 회사 이런데, 이 회사에서 나오는 게 이제 뭐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이제 국제적으로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회사들 거를 받아들여 갖고 많이 팔고 있고, 실제로 원료를 수급 받아 가지고 그걸 다시 재포장해서 여러 가지 비료를 만들어 내고 있어요. 사막에서 농사짓는 이스라엘제인데, 이게 얼마나, 사막에서 채소를 키우자면 얼마나 대단한 그런 관주용 비료가 필요하겠습니까? 예, 이게서 기술적인 발전을 엄청나게 이룬 거죠. 때문에 이제 이런 회사들 것이 주가 되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생산이 되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요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게요. 16-8-12 0.2 3 이렇게 그런 식으로 쭉 나갑니다. 근데 이런 건 이제 미량 요소 아니면은 다량 요소 중에서 마그네슘이나 붕소 아니면은 황이나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칼슘 정도 될 것이고. 그런데 요 세 가지, 앞에 오는 요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바로 이게 질소를 처음에 이제 오는 이 숫자, 처음 숫자가 질소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인산, 요게 가리. 이게 이 순서대로 한 포 속에 질소 16%, 인산 8%, 가리 12% 이렇게 들어있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이 숫자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kg다. 그러면 이 10kg 한 포 안에 질소가 16%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16%를 계산해 보면 나오겠죠. 몇 킬로인지. 그 다음에 인산이 8% 들어있는 거예요. 10kg 안에. 또 가리가 12%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12kg가 들어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퍼센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 미량 요소는 0.2 이거 얼마 안 되겠죠. 칼슘 3% 이러면 요거 조금 더 들어있는 거고. 자, 이거를 앞에 있는 숫자를 보고 우리가 이걸 가름을 해야 됩니다. 즉 어떤 작물을 성장시키고 작물을 결실화시키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3대 요소가 바로 질소, 인산, 가리이기 때문에 이 비료를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앞에 여기 3개까지 나온 이 숫자가 바로 우리가 양분을 어떻게 공급하느냐, 언제 공급하느냐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영양생장, 선형생장, 중기결실, 후기결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4가지를 예를 들어 나눴을 경우에 요 4가지 각각에 맞는 비료의 성분 양은 결국 이렇게 이 앞에 있는 요 제일 윗단에 처음 3번째까지 쓰여 있는 이 글자의 숫자가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질소의 양, 인산의 양, 가리의 양을 얼마를 공급하느냐 하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예를 들어서 2대 1대 1로 제가 표를 해놨는데, 여기에 맞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비율로 나눠난 거죠.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 1을 가지고를 하는 거죠. 1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질소는 2배, 인산은 인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가리는 똑같이 이런 식이죠.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산과 가리는 똑같고 질소는 2배를 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 맞는 그런 화학 비료를, 만약에 화학 비료를 이제 유기농 비료는 따로 얘기를 하고요. 화학 비료를 쓴다면은 예를 들어 이런 게 되겠죠. 10kg를 가지고 10kg 포대를 가지고 나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게 10kg 가지고 1000평을 줄 수 있다 하면은 이 질소를
2대 1대 1의 그 비율로 질소 인상 가리를 주라 그랬으니까 요게 이제 뭐 예를 들면 20-10-10 요렇게 들어있는데 근접한 비료면은 뭐 꼭 숫자가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렇게 뭐 숫자 여기에 비등하게 접근된 그런 비료로 여기에 나타나져 있으면은 이게 그 2대 1대 1로 나눈 비율에 적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 위에 써 있는 뭐 16-8-12 요런 거 정도면은 뭐 요하고 이제 차이가 좀 나긴 합니다만 비슷할 수 있죠. 예. 뭐 질소가 조금 더 높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요런 비료 요렇게 우리가 이 용어 자체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2대 1대 1 요렇게 나누고 2대 2대 2 요런 식으로 1.5 1.5 2 이렇게 나눈, 이렇게 제가 표기를 하는 이유는 어떤 비료를 몇 다시 몇 다시 몇을 써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비료를 관주용 비료를 쓴다면은 여기에 근접하는 그런 정도의 비율로 비율이 있는 비료를 사다가 관주를 해 주시면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비료를 보면은 뭐 20-10-10으로 적혀 있을 수 있고, 어떤 거는 뭐 30-10-10도 돼 있고, 뭐 20-20-20으로도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질소와 인산과 가리의 양을 나타내는 숫자라는 거죠. 그 숫자를 나타낸 비료를 보시고 거기에 있는 적혀 있는 그 양이 이렇게 비율 2-1-1 그리고 2대 1대 1, 2대 2대 2, 그럼 2대 2대 1하면 이건 균형적이잖아요. 똑같잖아요. 인산, 질소, 가리가 2대 2대 2로 똑같이 넣어라 이런 뜻이니까, 똑같이 넣어라 그런 뜻이니까 이걸 뭐 1대 1대 1로 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표준적으로 좀 높인 양을 나타낸 겁니다. 왜냐하면 중기에는 양이 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뜻은, 본래의 뜻은 이거는 1대 1대 1이라는 뜻입니다. 예, 똑같이 넣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만약 이럴 때는 그러면 2대 2대 1은 뭐 그럼 20-20-20으로 적혀 있는 그런 비료를 사서 몇 헥타르, 그러니까 300평당 얼마를 간주하라고 써 있으니까 거기에 그걸 주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몇 킬로를 주세요? 몇 킬로까지 써 있습니다. 거기에 보통 이를 기준으로 어릴 때 영양 성장용으로 3-40일 정도 정식 구해될 때, 요럴 때 요거는 이제 작물을 심어 놓고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작물이 기비를 많이 줬는데 굳이 일찍부터 이런 비료가 들어간 것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는 미량 요소를 주면 되죠. 이런 미네랄 이런 걸 주면 되는데, 이 미량 요소도 또 따로 나오는 게 있으니까 화학 비료를 쓰시는 분들은 이제 그래 쓰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보면은 이 화학 비료 이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조금 마무리가 안 됐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비율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결국은 질소, 인산, 가리를 얼마의 양으로 한 포에 들어 있느냐가 기준이 된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은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질소, 인산, 가리라는 게 왜 그러면 기준이 되느냐? 질소, 인산, 가리를 그러면은 기준이 되면은 이 기준을 가지고 왜 이렇게 자꾸 바꾸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결국은 질소가 가지고 있는 이 성분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비율이 달라지죠. 질소는 어떤 역할, 인산은 어떤 역할, 가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이 비율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즉 영양생장 처음에 이제 우리가 정식을 하고 30, 40일까지는 고도로 빨리 식물체의 크기와 부피를 키워줘야 되는 시기입니다. 요만한 아이가 뭐 여기서 열매가 달리면 얼마가 달리겠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크기와 부피가 있어야지
거기서 수확량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키워주는 기간이 처음에 뭐 3, 40일까지만 키우고 안 키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때는 영양 성장만 시키는 거예요. 이제 뭐 열매를 달아서 열매를 크게 키우고 이런 목적보다는 식물체의 부피와 크기를 확대시키는 거. 여기에 이제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이런 영양 생장용 비료를 또 그러한 액비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게 질소라는 성분입니다. 무엇을 부피를 키우고 또 크기를 신장시키고 잎을 넓게 잎을 많이 확보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필요한 비료가 이 질소입니다. 그래서 질소 성분이 부족하면은 이게 식물체가 잘 크지 못하죠. 왜소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단백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니까 이제 사람이 제대로 힘도 못 쓰고 애소해지고 저처럼 이렇게 바짝 마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단백질 부분에서 실제로 이 역할을 하는 질소 성분, 이게 이제 작물 전작물에 걸쳐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산이 하는 역할은 뭐냐? 이것은 개화, 수정, 그 다음에 이런 잔뿌리의 형성. 이 잔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잔뿌리가 많이 발생해야 거기서 표피세포가 변해가지고 뿌리털이 되는데, 그 뿌리털에서 양분 흡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잔뿌리의 형성,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꽃을 많이 피우게 하고, 그 다음에 수정을 잘 되게 하죠. 그래서 만약 인산 성분이 부족하면 꽃도 많이 안 피지만 꽃을 피웠어도 수정이 잘 안 돼. 그래서 기형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석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꽃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산의 양이 어느 정도 충분히 주어져야 되는데, 이 인산은 우리가 기비로 넣더라도 이것이 꾸준히 들어가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산은 굉장히 이동성이 느려요. 1년에 4cm밖에 이동을 못 하거든요. 때문에 이 인산이 부족해지게 되면은 이 수정에 개화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인산과 더불어서 이 가리 성분은 뭐냐 하면은 어떤 주로 하는 역할이 그렇습니다. 이 줄기도 좀 굵게 만들어주고 뿌리의 크기, 주근이라고 하거나 모근이라고 하는데, 그 뿌리를 길고 굵고 튼튼하게 해줍니다. 또 어떤 열매로 가게 되면은 열매의 색깔, 맛, 향, 이런 부분에서 이 가리가 역할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추를 색깔을 붉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가리하고 질소가 있으면은 이게 서로가 이게 기량작용이 있기 때문에 얘가 많아지면 얘를 못 빨아먹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질소의 양이 많게 되면은 가리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빨리 고추가 붉어지질 않습니다. 때문에 결실기로 가면은 이 결실용에 보면 가리 성분이 높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가리 성분을 많이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결실이 된다는 얘기는 고추를 따는 시점이 됐다는 얘기고, 또 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가리 양을 이렇게 늘려줘야만 빨리 숙기가 돼서 빨리 익어서 딸 수가 있는 거니까. 또 색깔도 빨갛게 잘 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고추도 열매니까 뭐 당도 높으면 좋으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가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또 중기에 가면 어떨까요? 중기에 가면 이 인산은 보면 계속해서 들어가죠. 이렇게. 인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한하서, 즉 계속해서 꽃이 피고 수정이 되고 열매가 달려야 되는 고추의 재배 특성상 이 인산의 함량은 계속해서 꽃과 수정에 관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영양분을 뿌려라 땡기는 잔뿌리 형성에 관여하고 강합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계속해서 주어지는 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비슷비슷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지금 이해를 하셨으면은
여기에 있는 이 영양 균형 중기 결실 후기 결실 이게 결국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숫자가 이 비율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걸 변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포장은 나는 거름을 처음에 밑거름으로 뭐 비료도 넣고 또 이제 거름도 많이 넣고 뭐 소똥거름을 많이 넣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데 그것이 얼마는지는 이제 본인이 알겠죠. 때문에 요거를 많은 비분이 있는데 불구하고 처음부터 이거를 이렇게 질소를 2나 이렇게 주면서 키웠는데 못 자랐어.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농사에서 밸런스가 깨져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자라는 걸 봐가면서 차라리 이렇게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요거는 이제 밭에다가 처음에 기비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라는 폼새를 봐가면서 조절을 하면 되니까 이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대충 균형성장, 중기결실, 후기결실, 영양성장 이런 것들은 이런 정도의 양이라고 표현을 여기 표시를 한 거지 이것이 뭐 딱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단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고추가 자라는데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여기 적어 놓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걸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또 붙여서 화학비료 사용량 이거 얼마 주면 됩니까 하는데 대개 보면은 이런 고급 간주용 비료에 보면은 1일 기준으로 0.5에서 2kg 이렇게 여기 300평당입니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1일 기준입니다. 만약에 매일매일 물을 준다 300평에 그럴 때 0.5g 그러니까 0.5kg 즉 500g이죠. 500g서부터 이제 어릴 때 뭐 요전에 뭐 보통 우리가 고추 심어놓고 한 15일 정도 지나면 완전히 살아붙고 그때부터는 양수분을 빨아 당기는데 그때부터 주는 비료의 양은 이렇게 좀 작아야죠. 이렇게 주면 안 되죠. 이렇게 식물체가 작은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늘려나가는 거죠. 만약에 이제 중기를 갔다. 그럼 뭐 1kg, 1.5kg 후기로 간다. 그럼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작물체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증감하시면 되는데 평균적으로 이렇다는 말씀이고요. 요게 1일 기준이니까 만약에 3일 동안 물을 안 주고 3일 만에 준다. 그럼 이게 3kg가 되겠죠. 1kg는. 예. 또 그 다음에 그러니까 300평당 3kg가 되겠죠. 이거 3일 기준으로 한다. 이러면은 만약에 예. 또 이제 300평당 나는 이제 식물이 아직 좀 어리니까 0.5kg만 주겠다 이러면은 이거는 3일로 따지면 1.5kg를 주면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됩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기준. 단지 기준일 뿐이고 이게 이제 기준이라고 해서 꼭 따라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건 평균이니까 여러분들이 작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어떤 양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더 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런 질소 인상 가리 말고도 때에 따라서 칼슘, 마그네슘, 황 같은 다량 원소에 거의 포함되는 그런 원소들이 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럴 때는 그렇게 그런 것들이 좀 더 들어있는 더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그런 비료를 찾아서 쓰시면 되고 없으면 또 따로 그런 것도 팝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관주용 비료 이렇게 네이버에 이렇게 치시면 다 나옵니다. 예. 저기 25kg로 포장되어 있는 질소도 따로 포장되고 가리도 인산도 따로따로 포장되기 다 나오고 뭐 질산가리, 인산가리, 질산칼슘 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무농약 이하, 무농약까지 관행농 하시는 분들은 이 유기농 여기에 써있는 이런 액비를 안 만드셔도 이렇게 하셔도 얼마든지 작물을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단지 땅을 살리고 땅을 더욱더 비옥하게 만들고 지속 가능한 농사 농업을 하고자 한다면은 이런 유기질 이런 액비들을 만들어 쓰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처음부터 이렇게 갈 수 없다면은 이걸 병행적으로 가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점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니까 오늘 여러분들께 일단 이 무농약
관행농업에 사용되는 양분 공급으로서의 액비, 이 양을 어떻게 우리가 주어야 될지에 대해서 어떤 비료를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유기농 전환기를 대표님 조금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네네.